싹 지우고, 이게 실습시험 보다가 뭔가 실패했을 때 싹 지우고 맨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게 적절한데, 왜냐면 그 실수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고 뭐 하는 그런 명령이 너무 고급이라서 그걸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가능하긴 해. 왜냐하면 실시험 문제가 좀 빨리 하면 한 20분 만에 다 마치고 나가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그럼 20분 만에 마칠 정도면 한 번 정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시험 시간은 적어도 70분이니까. 한 번, 잘하면 두 번 다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싹 지우고 다시 하면 되고, 그런데 싹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너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그러면 이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실습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여기까지 잘한 것 같다. 라고 할 때 그 시점에서 백업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하다가 뭔가 망치면 싹 지우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백업했던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방법. 자, 그 방법이면 훨씬 낫죠.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해요. 어떤 실수로 Git 리파지토리가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는 없어. 굉장히 고급 명령이 많아가지고 다 회복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고급 명령이라서 그 고급 명령을 이용해서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다 가능해. 그렇지만 어렵지. 고급 명령이니까. 그 고급 명령을 이용하면 다 돼. 그런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 고급 명령을 이해해서 그걸 회복하는 게 어렵지. 간단한 방법. 자, 백업.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의 .git 디렉토리가 git 로컬 리포지토리예요. 그래서 그냥 이 시점까지 잘 한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실습은 스튜던트 A 학생, 스튜던트 B 학생, 두 학생 입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습하죠. 그러면 그 두 학생, A 학생 프로젝트 디렉토리 전체, B 학생 프로젝트 디렉토리 전체 이렇게 압축을 해요. 스튜던트 A 디렉토리 압축, 스튜던트 B 프로젝트 디렉토리 압축. 두 개 압축해서 보관하면 돼. 이게 백업이야. 간단하잖아. 그 다음에 망가졌어. 뭐 하다가 실패했어. 그러면은 싹 지워요. 백업할 때도 스튜던트 A 학생 프로젝트 디렉토리도 압축해두고, 스튜던트 A 학생 프로젝트 디렉토리도 압축해서 백업하고, 스튜던트 B 학생 프로젝트 디렉토리도 압축하고, 지울 때도 마찬가지로 A 학생, B 학생 디렉토리 둘 다 삭제. 삭제한 다음에 백업해둔 프로젝트 디렉토리 압축을 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압축해 줬던 그 시점으로 프로젝트 디렉토리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로컬 리포지토리가 들어있으니까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압축하면 그냥 로컬 리포지토리까지 포함해서 압축한 거야. 그랬다가 망쳤다. 그러면 디렉토리 지워버리고 압축했던 거 다시 압축을 풀면 프로젝트 디렉토리나 로컬 리포지토리는 그 백업한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 문제는 리모트 리포지토리죠.
리모트 리포지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리모트 리포지토리도 삭제하고 새로 생성한 다음에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git 푸시하면 그냥 git 푸시예요. 그러면 로컬 리포지토리 내용이 그대로 다시 프로젝트 리모트에 업로드 돼요. 사실 리모트 리포지토리 내용하고 로컬 리포지토리 내용하고 똑같아. 리모트 리포지토리 삭제하는 방법. 여기 리모트 리포지토리에서 세팅스 메뉴 들어가서 맨 아래 내려가면 delete this 리포지토리 있어요. 이거 뭐 클릭 여러 번 하면 마지막에 이런 거 입력하라고, 이 문구 입력하라고 나와. 이 문구 입력하고 버튼 누르면 삭제가 돼요. 삭제한 다음에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다시 새로 만들고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git 푸시하면 그러면 로컬 리포지토리 내용이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그대로 업로드가 돼서 두 리포지토리 내용이 똑같아져. 이게 이러면 돼. 자, 주의할 점. GitHub 리포지토리에는 커밋뿐만이 아니라 이슈 게시판, 위키 게시판 등 게시판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그 커밋 목록, 버전 기록만 복구되는 거지 게시판은 복구가 안 돼. 그 GitHub 게시판 내가 저번에 검색할 때는 없었는데 GitHub 이슈 그 백업 리스토어 GitHub API를 이용하면 되나? 파이썬 GitHub 백업 같은 도구 간단한 방법은 없어요.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거 이용해야 돼요. 어떤 도구나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거 이용해야 돼요. 근데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 이슈나 위키 같은 게시판도 이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백업 리스토어하는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실습할 때는 딱 커밋 목록만 리모트에 올리지 이슈나 위키 게시판 이용 안 하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팁. 왜 그래? 어이씨. 자, 실습 시험 볼 때 스튜던트 A 학생이나 스튜던트 B 학생 둘 중 하나에서 git 푸시 실습 시험 보다가 git 푸시 할 때가 있지. 그 시점에 백업을 하면 돼요. 그래 놓고는 백업 해놓고 되돌아올 복구할 때
자, 팁. 실습 시험 볼 때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A 학생에서 git 푸시한 시점 혹은 스튜던트 B 학생도 좋아요. 스튜던트 A 학생이나 스튜던트 B 학생 둘 중에 하나에서 git 푸시한 시점에서 백업을 해요. 백업을 했다가 망쳤다. 그러면 이제 싹 지우고 로컬 뭐 프로젝트 디렉토리도 둘 다 지우고 리모트 리포지토리도 지우고 싹 지운 다음에 두 학생의 프로젝트 디렉토리 압축을 풀면 로컬 리포지토리하고 프로젝트 디렉토리는 복구가 되죠. 그 다음에 리모트 리포지토리 복구하는 방법은 리모트 리포지토리 삭제하고 다시 만든 다음에 아까 스튜던트 A 학생에서 git 푸시한 시점에서 백업했다면 다시 그 A 학생에서 git 푸시하면 되지. 혹은 B 학생에서 git 푸시한 시점에서 백업했다면 여기서도 B 학생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다시 git 푸시하면 되고. 그러면 푸시한 시점이 딱 백업하기에 적당해요. 왜냐하면 푸시한 시점은 로컬 리포지토리 내용하고 리모트 리포지토리 내용하고 똑같은 시점이잖아. 푸시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A 학생이 푸시했는지 B 학생이 푸시했는지 그건 기억해야지. 그래서 A 학생이 푸시했을 때 백업을 했다. 그러면 복구할 때도 다시 A 학생에서 git 푸시하면 되지. 그러면 푸시하면 로컬하고 리모트하고 내용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로컬을 복구한 후 압축해두면 로컬 백업이고 압축을 풀면 로컬 복구야. 리모트는 다시 푸시하면 내용이 똑같아지니까 복구고.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이게 지금 강의 노트에 이게 7번이었는데 6번으로 바꿨어요. 이 강의 노트 지금 수정했고 PDF도 다시 만들었고. 자, 그 다음 오늘은 진도를 더 안 나가고 시험 범위는 지난 시간에 배운 데까지고 오늘은 나머지 시간 여러분이 한번 모의 시험이라고 하나? 실습을 해보세요. 지금 강의 자료 디렉토리 한 칸 위로 올라오면 git 디렉토리 말고 한 칸 위로 올라오면 작년 4월 실습 시험 문제가 있어요. 서버 구축 실습 시험 문제. 작년 4월 9일 실습 시험 문제. 여기 작년 4월 9일 실습 시험 문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제출 파일명 딱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돼. 그다음에 리모트 리포지토리 이름도 딱 정확히 이 이름이어야 되고 이거 파일명이나 리모트 리포지토리 이름 다르면은 이것도 5점 깎여요. 그리고 여기 자신의 학번으로 해야지. 여기 2015-1409로 하지 마. 가끔 2015-1409로 제출하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근데 한 명만 그런 실수하면 어떻게든 내가 누군지 찾아내는데 지난 학기에 2명이 그렇게 내더라고. 2015-1409. 자신의 학번이야. 자신의 학번.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업도 다른 과목 듣는다면 꼭 자신의 학번이야. 2015로 하지 마. 자바 문법 오류 무관, 실행에라도 무관, 소스코드 안 봐요. 개발 도구 자유.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소스코드를 수정할 때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수정해야지 아무거나 막 수정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막 수정하면 특히 공백
뭐 인덴테이션, 줄바꿈, 공백 이런 거 수정해도 여기저기 많이 수정하면은 컨플릭트 날 수 있어요. 알죠? 그래서 딱 색깔 칠한 부분만 정확히 수정해야지 여기저기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 회사가도 마찬가지야. 팀 분석할 때 다른 사람이 구현한 소스, 뭐 줄바꿈이나 뭐 공백 같은 거 내 맘에 안 든다고 수정해버리면 그러다가 컨플릭트 날 수 있어요. 신입사원 때는 딱 내가 수정해야 할 부분만 딱 수정해야지 내 선배나 내 사수가 구현한 코드 내 맘대로 막 공백쯤이야 하고 막 건드리면 안 돼. 실습시험 본 데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되고 딱.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스코드에도 학번이나 자기 이름을 넣으라는 저런 칸이 있어요. 저기에다가 자신의 이름, 자신의 학번, 소스코드에다가도 해야지 이 소스코드 홍길동으로 놔두지 마. 그 다음에 처음에 홍길동으로 만들어서 커밋했어. 근데 아차 해가지고 홍길동을 내 이름으로 바꿔야지. 내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커밋했어. 그러면 커밋 숫자가 하나 더 많아지잖아. 자, 커밋 숫자가 달라져도 사소하게 감점해요. 커밋 숫자도 정확히 맞아야 돼. 그래서 뭔가 좀 실수했으면 지우고 다시 해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구에 커밋하라고 할 때만 커밋하고 업로드 하라고 할 때만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라고 할 때만 다운로드 해야 돼. 그냥 내 맘대로 커밋하고 내 맘대로 업로드 다운로드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고 그래프 모양이 많이 다르면은 크게 감점, 조금 다르면 조금 감점.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 가면 노트에서 커밋하라고 하면 커밋하고 수정하라 하면 그 부분만 딱 수정하고 업로드 하라면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라면 다운로드하고 그러기만 하면 돼요. 또는 여기서 머지 컴플리트가 발생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머지 컴플리트 발생 안 했어. 그럼 뭔가 틀린 거야. 그러면 싹 지우고 다시 만점 받고 싶으면 싹 지우고 다시 해야지. 근데 머지 컴플리트 발생한다고 안 써 있는데도 머지 컴플리트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경우는 내가 안 적어줄 수도 있어. 머지 컴플리트 발생한다라고 적었으면 발생하는 게 맞고 머지 컴플리트 발생 안 한다라고 적었으면은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머지 컴플리트에 대해서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안 적었어. 안 적었으면 몰라.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점수를 확인할 때까지 리모트 리포지토리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요. 왜냐하면 리모트 리포지토리도 채점 대상이야.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수정하면 부정행위지. 시험 끝났는데 리모트 리포지토리 수정하면 부정행위야. 리모트 리포지토리도 채점 대상이니까. 삭제하면 리모트 리포지토리 점수가 빵점인 거지. 그래서 그냥 학기 말까지 리모트 리포지토리 학기 말까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둬요. 그게 안전하지. 점수 확인할 때까지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학기 말 때까지 리모트 리포지토리 건들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뿐만 아니라 제출한 파일도 혹시 모르니까 교수한테 카톡으로 제출한 파일도 학기 말까지 어딘가 따로 잘 보관해요. 혹시 교수가 날려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제출했던 파일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다시 주어야지. 나한테 제출할 수 있어야지. 교수가 날려먹는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보관하는 걸 매우 추천. 오케이. 자, 해보세요. 이 정도 난이도의 이거와 매우 유사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수요일 날 실습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 완성했으면 이렇게 압축해서 제출하는 것도 카톡으로 제출하는 것도 해봐요. 그 교수 내 카톡 아이디 그 내 전화번호로 검색하면 되지. 내 전화번호는 여기 그 평가 방법 및 교재 그 첫 시간 강의 노트에 있어요. 첫 시간 강의 노트에 여기 내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내 카톡 계정 찾아가지고 카톡으로 제출하면 돼요. 제출하는 것도 이대로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봐요.